네, 기관의 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초대 손님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아까 우리 손윤정 캐스터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답변을 좀 하고도 하겠습니다. IMF에서 우리나라의 그 공매도 재개할 시점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그거는 뭐 무시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우리가 준비가 되는 것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게임스톱 같은 그 환매수가 되는, 그러니까 헤지 펀드가 많이 공매도를 쳐서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서 어쩔 수 없이 손실이 불어나서 환매수, 다시 말하면 손절을 해야 되는,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많이 지금 쌓여 있죠. 그리고 그거를 더 물을 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외국인이 지금 들고 있어서 50에서 100% 정도 손실이 난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그 회사가 실적이 괜찮다고 한다면 우리가 돌진을 하고 공격 앞으로 해서 외국인들한테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제가 또 말씀드린 것은 최선의 전략은 뭡니까? 우리가 축구 좋아하지 않습니까? 최선의 전략은 뭡니까?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시고요. 우리도 미국의 서학개미와 같이 더 훌륭한 동학개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에 남자 초대했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우리가 친환경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행보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임 첫 주에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고 파리 협약에도 아마 가입하자 뭐 이런 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행정명령 어저께 했는데요. 가스와 석유 업체들의 연방정부 땅에서의 개발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없애는 것으로 했고요. 연방정부 차량을 전부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대체할 예정이고요. 해상 풍력 확대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행정명령들, 친환경 관련된 산업의 행정명령들이 우리나라의 국내 그린 사업에도 도움이 크게 될 수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회사들이 꽤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수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조금 사실은 비싼데, 특히나 그린 수소는 굉장히 비싸죠. 그렇죠? 이런 단가가 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뭐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린 수소는 이제 풍력 태양광으로 남는 재생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물을 분해해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비싸서 과거에는 뭐 별로 사용이 없었죠. 지금 보시면 2019년까지 매년 10메가 근처가 이제 설치가 되잖아요. 근데 작년부터 이제 튀기 시작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기가와트 수준에 설치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뚝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업체들은 한 2025년도에는 지금 현재 그레이 수소와 그린 수소가 같아지게 될 것이다. 그걸 목표로 해서 지금 증설을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고요.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를 이용을 해서 지금 성장을 했는데, 테슬라는 사실 혼자서 기가팩토리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수소는 글로벌 한 5개 업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기가팩토리를 글로벌 전역에 만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린 수소의 가격이 빨리 떨어질 것이고요. 수소 관련 밸류체인, 국내에 있는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한번 의원, 제가 얼마 전에도 TV 이렇게 시청하다가 뭐죠? 현대차에서 만든 수소차 넥소요? 넥소가 고속도로에 계속 이렇게 수소 충전하려고 수십 대가 서 있는 거 봤는데, 네. 아니 많이 팔려서 좋긴 좋은데 그렇게 수소 충전하는데 1시간씩 걸리면 그거 누가 삽니까? 충전소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요. 근데 뭐 실제로 좀 많이 늘고 있어요. 작년에 한 50개 이상 어쨌든 됐고요. 올해도 뭐 한 40, 50개 이상 만들 예정이라서 초반에는 좀 불편한데 점점 이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수소 제조 비용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지금 수소 충전소도 지금 많이 생긴다 그러고, 그러면 수소 관련 업종들, 특히나 이 자동차 업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나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자동차 회사들이 수소 밸류 체인에 많이 진입을 해 있어서 그런 회사들이 이제 많이 주가들이 올랐는데요.
그래도 제일 좋은 거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회사겠죠. 그래서 저기 뭐 보시면 두산 피오셀과 상하프론테크가 저희가 탑픽이고요. 네네. 특히 이제 상하프론테크는 수소를 만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전의 장치에도 이 상하프론테크가 만드는 멤브레인이 핵심 소재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러브콜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상하프론테크에 많이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뉴로스도 관련 종목으로 이렇게 지금 커버를 살짝 하시는 것 같은데 뉴로스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왼쪽에 환기 종목이라고 뜨더라고요. 네, 근데 그 환기 종목인데 괜찮습니까? 제가 아직 뉴로스는 정식 커버는 못 하고 있고요. 네네. 관계 종목이 이제 해소되면 당연히 네네. 이제 공식 커버리지를 할 겁니다. 네네. 근데 뉴로스가 어쨌든 공기 압축기 부분에서는 네네.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앞서 네네.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네. 수소 연료전지에는 공기 압축기가 필수 아이템입니다. 네네네. 산소를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네네.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 또 진출하는 스토리가 있어서 네네. 저희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기 종목이 풀리려면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일단 들자면 재무 구조가 안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서 뭐 돈을 투자를 받고 그래야 되겠네요. 네, 증자를 이미 중국 그 국유 기업한테 이제 받은 상태라서 네네네. 과거보다는 재무 안정성은 좀 많이 높아졌는데요. 네네. 그래서 뭐 한 3월에서 4월 사이에 감사 보고서가 나올 때 네네. 그때 이제 아마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거 보면서 제가 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침에 그 전에 이제 그 리포트 내신다 그러다가 네. 뭐 바쁘셨는지 아니면 뭐 피곤하셨는지 예, 리포트를 안 냈다가 오늘 DI 동일의 리포트를 냈어요. 근데 네. 목표가가 33만 원인데 네. 이 33만 원이라는 목표가가 보수적인 겁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겁니까? 보수적인 거죠. 보수적인 왜냐하면 목표가다. DI 예. 동일은 네네. 기존 전통 사업을 하다가 네네. 배터리 사업에 진출을 해서 네네. 지금 리레이팅이 되고 있는 네네. 업체인데요. 이와 유사한 SKC 네네. 그리고 그 동아기업 네네. 바닥 마루하는 업체잖아요. 다 배터리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네.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네네. 그리고 전일 급등한 동원 시스템즈라고 있죠. 네네네. 그 회사도 식품용 알루미늄 박을 하다가 이제 앞으로 배터리용을 하겠다고 네. 이제 한 업체인데요. 네네. 이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PBR이 1배 이하이다가 네네. 지금 2배가 다 넘습니다. 2.3배 두 회사만 평균을 내더라도 그런데 저희가 DI 동일은 지금 현재 1배 수준이고요. 네네. 저희 목표 주가가 1.6배 수준이니까 사실은 원칙적으로 비교하면 PBR 2배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러면 회사이죠. 목표가가 지금 산정을 하면 한 40만 원에서 45만 원 사이일 수 있는데 네. 일단은 보수적으로 33만 원만 적용하셨다 이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DI 동일이 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바탕이 어떤 사업에 있는 겁니까?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박인데요. 네네. 그거는 기존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스나 네네. 뭐 두산 솔루스나 했던 네네. 이제 동박의 반대 개념이에요. 네네. 동박은 음극 집전체고요. 네네. 알루미늄 박은 양극 집전체입니다. 네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부품인데 네네. 이것도 역시 이제 과점 체제입니다. 과점 체제라서 DI 동일이 국내 배터리 3사에 다 납품을 하고 있고 네. 1위 업체죠. 네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좋아질 것이고요. 또 DI 동일의 다른 자회사인 플라즈마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플라즈마텍이 작년도에 매출액이 300억이었는데 네. 저 그래프는 잘못 나왔는데요. 네. 재작년에 300억이었는데 네네. 올해 작년에는 450억입니다. 네네. 그래서 한 50% 정도 네네. 매출액이 증가를 했고요. 네네. 이 그 플라즈마텍이 삼성 반도체 라인에 네네. 납품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네네. 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도체 라인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를 과거에는 LNG를 이용을 해서 소각을 시켰는데 네. 지금 이제 탄소 배출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기를 이용한 플라즈마 시설로 다 바꾸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플라즈마텍도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요. 그 두 개 회사만 가정을 해도 네네. 뭐 PBR 2배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근데 있습니다. PBR이라는 게 그 주당 순자산을 네. 기준으로 해서 이제 2배라는 건데 네, 주당 순자산이 예를 들어서 21만 원이라고 치면 네, 네. 그 이 순자산이 정확히 평가가 된 겁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제 땅이 많은 회사잖아요. 네네. 토지가 많은 회사고 그 네. 토지들이 또 도심 내에 있어서 네. 상당히 자산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네네. 농후하거든요. 근데 2010년도 기준으로 자산 재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 그 과정으로 해서 지금 한 3,800억 정도만 그 토지 가격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네.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현가로 환원한다면 훨씬 2배 이상이겠죠. 예. 그러면 실제적인 주당 순자산은 지금 2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 될 수도 있다. 저기 그 40만 원이 될 수도 있다. 40만 원도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여기가 개발이 됩니까 또? 도심에 있기 때문에 요즘에 땅도 모자르고. 네, 구로 디지털 단지역 바로 붙어 있고요. 네네. 또 인천 공장도 이제 거의 그 아파트 주변 단지에 강남에 땅도 있거든요. 있는 것 같은데요? 강남 코엑스는 이제 본사가 있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기 이제 캐시카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찾아보니까 뭐 라코스테 만들더라고요. 네, 네, 네. 그거가 1년에 돈을 얼마나 법니까? 한 3천억에서 예. 영업이익은 그러니까 매출액은 3천억 근처고요. 영업이익은 200억에서 300억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네네. 거기도 이제 작년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좀 안 좋았죠. 네네. 근데 어쨌든 올해는 소비 심리가 이미 반등을 하고 있어서 의류 사업도 좀 정상화될 것 같고요. 네네. 특히 이제 적자를 보고 있는 면방 산업이 있습니다. 기존 원래 이 본업이죠. 이 면방 산업은 항상 보면 조금 전에 보여주신 면화 가격에 따라서 네, 한번 다시 한번 왔다 갔다 보여주세요. 합니다. 그래서 면화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은 제품 판가도 떨어지고 재고 자산 손실도 생기기 때문에 적자가 나오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우상향하면 흑자가 나오게 되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급락했다가 지난 2년간 빠졌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기 보시면 거의 4월 정도부터 바닥을 찍고 거의 정상화가 된 상태라서 올해는 이제 본업도 회복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DI 동일 지금 현재 1차적으로 보수적인 목표가를 33만 원으로 하셨고요. 밸류에이션도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셨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이 회사가 사실은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혹시 무상증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액면 분할을 하면 훨씬 더 거래량이 좋아지고 시장에서 참여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네네네. 그건 회사의 정책이라서 네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네. 오늘도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호 의원으로부터 DI 동일 그리고 뉴로스 상하프론텍 관련해서 좀 업데이트를 좀 받았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